네, 진짜가 나타났다.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팟캐스트계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작가 이동형입니다. 잘난 척을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이제 언급해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이 세 분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줄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자랑을 더하면 제가 런칭한 프로 중에 1위를 안 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진짜가 나타났다도 1위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초인 건 있습니다. 첫 방에 1위를 했다는 거. 이거 대단히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건 저도 처음입니다. 우리 한번 만세. 그건 이 작가 탓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그래. 그러네.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진남매 뭐 하이파이브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 축하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직 조금 배가 고파요. 예. 지금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누적 다운로드가 한 90만 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차당 다운로드 수가 한 5만 건 됐는데, 저는 여기서 한 10만에서 15만은 조금 좀 더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숫자만 들어도 막 너무 엄청난데 70만이라니. 90만. 90만이라니. 그러니까 지금 회차당 25만 같으면요, 회차당 한 100만 명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한 40만 정도만 올리면 훨씬 더 많은 분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팟빵의 구독자 수가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우리가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 수가 좀 많아져야 돼요. 참고로 현재 팟빵의 구독자 1위는 역시 제가 진행하는 EJ라는 프로인데 13만 6천 명이 구독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수가 한 5만 명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이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가령 100만이 다운로드 받았다. 네. 그러면 그 중에 강서을구에 사시는 분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안 궁금하세요? 순천, 곡성은 강동은 안 궁금하세요?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내시더니 저런 거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해지는 것 같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네. 지역이 어디서 다운로드는 지금 통계가 안 잡히고요. 국가는 통계가 잡힙니다. 국가별로. 네. 왜냐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일 테고 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왜?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도 계시고 교포들 많이 들어요. 또 유학생도 있고 캐나다에서도 댓글에 보면 캐나다에서도 듣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도 그래요. 듣는 3위가 미국, 네. 4위가 일본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드디어 글로벌해진다는 왜 거예요. 북한의 지금. 사이버 요원들 3,000명이 중국 가서 있다고 그러잖아. 그걸 듣고 있나? 우리를 다 듣고 있어, 지금 국방위원 둘이를.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네. 그렇게 좀 진짜. 도와주시고 하여튼 강서을 지역구 분들도 많이 들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후기에 남겨주세요. 본인이 강서울구이신 분은 후기에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예. 진짜로 이러저런 일을 한다고 지역구에 잘 못 가니까 방송 인터뷰나 어디나 나올 때마다 강서울구 지역위원장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라는 게 오더입니다. 오더. 그런가요? 예. 근데 저는 아까 나중에 얘기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네. 입당 원서가 강동 갑 지역 사무실로 들어와요, 팩스가. 그래요? 이 방송 이후에.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아싸. 자기 강서을도 좀 보내주세요. 입당원서. 김강진 의원 자랑할 거 없어요? 저는 이거 아니어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세 분 인사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지성렬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똥망이 돼버렸어요. 참, 탈락. 저러다가 공천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모르겠네. 댓글에 저 웃음소리 시끄럽다고 그랬는데 또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얼마 전에 강서에 문재인 대표랑 같이 부대에 갔었는데 오면서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강서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현 의원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 의원한테? 그런가? 그런가? 그만하셨나, 우리 대표님이? 모두가 다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 분 인사 좀 해주시죠. 아직 인사를 안 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순위에 대한 총평이라든가 또 첫방 하고 나서 저번 주가 첫방이었으니까 또 느끼는 감정이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인사도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웃음소리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진선미 의원인데요.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첫방에 1위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후기를 다는데 김광진 의원님처럼 들어가지 못했지만 샅샅이
계속 올라오는 거를 막 보면서 막 일희일비 하면서 그런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그 많이 목말라 있었구나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감동도 하고 혼자 뭐 생쇼를 혼자 집에서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가가려고 하면 그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야권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가오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거고 네. 늦게나마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입당 원서라는 그 키워드가 이렇게 대단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실제로 깔때기 만들려고 아니요. 하시는 것 같아. 강동갑 지역 사무실에 입당 원서가 팩스로 들어왔는데 특히 제가 감동이었던 거 세 분만 소개하자면 네네네. 대구 경남에서 권리당원으로 가입했다고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왜 그걸 강동 자기 갑에 도당에 보내? 무슨 보내야지. 소용이 있어? 강북에 그게 뭐네요. 추천인이 진선미라는 거. 그러니까 내 방송을 우리 방송을 듣고 그 결심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네. 채찍질을 하신 거겠죠. 예,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데 전 이쁜 씨, 조 이쁜님. 그리고 그 68년생의 또 창원에 계신 그 남성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특별 보너스로 그 추천인의 이름을 진선미로 해서 그 신규 입당하신 분이 100분째가 되면 제가 그분과 네. 영화 데이트를 하려고 그 합니다. 네. 당원 가입 원서에 추천이 있나 보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그 살짝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그 혹시 사람들이 또 실제와 아니라고 또 생각하실까봐 다만 개인정보니까 이렇게 훅 이걸로 다른 거. 훅. 네. 네. 추천인남 멀어서 안 보이시죠? 보일 거예요. 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의원님. 저도 사실은 저희가 첫 주밖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왠지 심적으로는 진짜가 나타났다를 막 1년 한 것 그러니까.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가 딱 되는 시간마다 이게 12시마다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몇 등일까? 이거에 대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계속 그 관심이 가게 됐고 처음에 저희가 13등인가요? 네네네. 했었잖아요. 10등에서 밀려나니까 어떻게든 10등 안으로 여야 될 것 같은 저도 이제 들어보면 그 순위권 안에는 들어와야 그래도 한번 눌러지잖아요. 네. 근데 다음날 해서 올라가서 딱 12시가 됐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네. 몇 번을 확인해 봤어요. 여튼 다들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도 또 압도적인 1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저의 사랑스러운 댓글 부대 여러분 많이 힘써주세요. 예. 네, 강서울 지역구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정말 악플이 저한테는 많이 올라오더만요. 그게 막 후회했습니다. 후회스러웠어요. 소신이 비록 그럴지언정, 뭐 구태여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연금 당연히 없어져야죠. 이랬으면 오히려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 진실은 그런 겁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된다. 이래 갈수록 나이 먹게 되고 더 뭐 수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계속 방치되어 버리면 안 된다.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출신들도 국민이니까 자기 기여분만큼 기여하고 노후를 뭐랄까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도 정치활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 국민에게 실현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모든 국민이 노후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금에 관한 소신 발언에 대해서 소신은 있지만 그것을 필요한 데 대해서 후회스럽습니다. 뭐 본인이 그때는 뭐 그때는 강한 소신이라든. 아니 뭐 소신은 틀림없어요.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는. 소신은 어쩔 수 없는. 의원님 컨셉이 점점 그렇게 몰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신 있는. 아 그래요? 그럼요. 박근혜하고 비슷한? 비교할 수 없지. 유승민. 비교할 수 없지. 알겠습니다. 그 당내 발언 혹시 어땠습니까? 1위 하고 나서 당내 발언 혹시 뭐 당 대표라든가 누가 이거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제 당대표를 늘 가까이서 뵙는 분이, 뵙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저께, 그저께, 네.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사전회의라고 하는 걸 합니다. 비공개로. 사전회의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진성준 의원 진짜가 나타나서 1등 했던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예. 네.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그 이 작가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다운로드 수도 많고, 인기가 있는 그런, DJ여서 그런 힘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저렇게 말하지만 아마 그날은 본인이 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강서 지역위원장인 제가 열심히 했어.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가 나타났다의 자매품이죠. 전문용어로 꼽사리 프로그램. 끼어팔기. 예, 주간 대변인 회의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세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는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네, 다음 네. 주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저도 들어봤는데,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뭐랄까요, 이렇게, 스스로 주눅든다고나 할까? 또는 자기 검열을 한다고나 그렇죠. 조심하게 할까? 되죠,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대변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여기는 대통령 후보 대변인. 여기는 서울시장. 네, 그 대통령 때도 하셨던가요? 네, 그때도. 했고. 네. 나 이렇게 또 육두품 됐네. 괜히 말했다. 근데 그 반응들을 보니까 2부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들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작가 우리가 맨날 구박은 하지만 실제로 이 작가 덕을 보는 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긴장이나 이런 게 어느 순간 훅 풀리고 또 이렇게 잘 조절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변인 회의는 정말 그 팟캐스트를 처음 해보는 그렇죠, 처음이죠. 세 사람이 네 분이죠. 네 네 분이죠. 분이서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더 우리보다는 더 익숙치 않지 않았을까. 조금 시간이 걸릴 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좀 글쎄. 수많은 악플이 달렸는데요.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시험 방송보다 1회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의원은 말에 본인의 재량권이 있는데 대변인 좀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상당한 악플이 달렸는데 악플 선배들로서 후배들한테 근데 어떤 충고를 한번 한다면 이렇게 악플도 하면 악플도 많이 달려야 순위에 그 집계되니까요. 많이 써주세요. 그럼요. 예. 무관심보다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달아주고 관심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예요. 악플이 막 달리면 저처럼 막 후회스럽고 예, 그럴 텐데 그게 다 애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무시하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주간 대변회의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또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방송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난 1회는 이제 오디오 영상도 올라갔습니다. 비디오 영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의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운로드 통계를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반반이에요. 비디오를 예. 다운해서 보시는 분, 예. 오디오를 다운해서 들으시는 분 비슷비슷해서 그 세 분이 이제 외모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예, 뭐 베스트 드레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더블 커트도 뭔지 모르지만 투블럭이거든요. 투블럭이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머리가 오늘은 저의 노력을 좀 가상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기도 해서 더 신경도 쓰이지만 제가 오늘 그 동영상 호회 비디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직전에 나름 노력해서 노력했습니까? 뭘 어디를 바꾸고 오셨어요? 화장도 바꿨죠. 새로 다시 이렇게 하시고. 씻고 다 이렇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살짝 좀 다듬고 괜찮죠? 저희도 노력을 가장하게 다음 주부터 여겨주시면 비비크림이라도 좀 바르고. 아니 제 후기에 어떤 분이 우유빛깔 김광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예. 그 위에다 어떤 분이 초코 우유빛깔이다. 이렇게. 까맣다고. 자, 알겠습니다. 우리도 근데, 편파적 그 후기 사실 바래요. 김광진 의원님만 하지 마시고. 뭐 김광진 의원 댓글들 저보고 참 김태희 닮았다는. 너무 나간다. 그건 본인이 쓰셨네. 본인이 쓰셨네. 그리고 티나요? 우리가 사실 첫 방송하면서 순위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3위 진입에 실패하면 출연료를 반납하겠다 했는데 1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넘어가는 거고
하시고 진선미 의원은 3위 안에 들어가면 제작진의 고기 쏘기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한우죠. 한우.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네, 한우로. 한우로. 네. 제작진에 저희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 포함되죠 그러면. 뭐 제작진하고 이 숟가락을 얹혀가시는 우리가 함께 분들. 만드는 그럼요. 방송이니까 함께 만드는 여보세요. 황정민 그 배우의 멋진 배우의 그 수상 소감을 딱 돌이켜 보세요. 제작진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출연진. 얹읍시다. 얹을게요. 방송. 네. 여기서 정보 하나 있어요. 한우가 다 한우가 좋은 게 아니고 네. 강사에서 나온 게 진짜로 좋아요. 좋은 한우가 있는데 아니 강서가 아니고 그거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나옵니다. 네네. 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나오는 한우는 이건희 회장이 네. 살아생전에 아직도 살아계시죠? 한참 원기 왕성할 적에 늘 일본산 와우라고 그러나요? 와규. 와규. 우리 좀 단어들이 이렇게 좀. 와규를 이렇게 사다가 공수에다가 먹다가 우리 한우를 먹어보자 해가지고 전국에 좋은 한우를 싹 수소문했는데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한우를 오. 딱 고르게 됐대요. 그거는 2kg에 100만 원. 이거를 누가 알려줬느냐? 제가 이완구 청문회 할 때 그 유성엽 의원이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의 야당 측 간사였는데 이분이 이완구를 낙마시키면 정읍 한우를 쏘겠다. 이건희 한우를 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낙마를 못 시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몇 달 뒤에 낙마했잖아. 인터벌이 좀 있긴 했지만 그쵸? 낙마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거 주장합시다. 그 하여튼 그 정읍 이외에 유명한 한우 지역 횡성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분들께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 진성준 의원의 말은 본인이 책임지는 황자한우 있어요. 황자한우. 맞아. 또 댓글, 악성 다른 댓글. 지역에 유명한 한우 쳐 있는 분이 계신 분들은 악플 많이 달아주시기 예, 바랍니다. 악플 우리 진성준 의원 예상됩니다.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고 유성엽 의원 의견이었다고. 이 성경 책임 떠넘기 박근혜 성경을 닮아가는 책임 그러네요, 떠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네, 뭔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진성준 의원은 3위 진입에 실패하면 대머리 가발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했는데 사실은 일을 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늘 저희들 부담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라도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몸개그라고 그럽니까? 몸개그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참 흉측하게 생겼더라고. 아니 우리가 한 번씩 다 써봤잖아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제일 어울렸어. 제일 어울렸어요. 머리 잘 이렇게 다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왜 안 웃기지? 아까 웃겼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안 두 번째 웃기고, 보는 거니까. 안 웃기고 약간 그 좀 여름에 무섭네요. 예. 그 공포 영화 무서워요. 같아요. 공포 영화. 약간 공포스럽고. 우레메에 나오는 박사님 같은 느낌이에요. 자, 저쪽도 한번 보여드리세요. 박한 박사. 저쪽을 향해서 한번. 네. 박수치네요.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인기 야, 이렇게 급상승.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네. 인기 급상승. 오늘 방송되는 것은 아마 오디오보다 비디오를 많이 보지 않을까. 진성준을 진짜가 감할 때문에. 나타났다의 프로필 사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비디오 숫자가 높아지면 그건 순전히 진성준 공이다,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작가 공.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죠. 재미 담당 이 작가님인데. 그러면 이제 진성준 의원님은 이 근황 토크 할 때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근황 네, 토크. 그렇게 예, 계속 쓰기는 좀 못하니까 흉측스러우니까. 자, 그럼 근황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저도 공약을 했잖아요. 왜 저를 빼먹어? 맞아. 알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진짜. 다시. 자, 그러면. 이거 또 동정표인데. 해봐. 흔히 또 미안해, 김강진 미안해. 응원합니다. 뭐 미안해. 김강진 자, 뭐. 편집. 여러분, 나 피 편집. 작가에게는 악플을 많이 남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김강진 의원님도 공약을 했었는데 2등 안에 진입 시 1일 가사 도우미 또는 데이트였어요. 하루 데이트. 근데 2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네. 정하죠? 그분을 제가 어느 집을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누구와 일일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네. 저희가 책도 선물해드려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선정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선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테니까, 저희 EJ 조합 측으로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공식 우리 진짜 나타났다 계정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로 주소하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책도 보내드리고 또 선정되신 분은 이제 김강진 의원과 데이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강진 의원님이 나중에 댓글을 보시고 선정을 해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편의를 봐드리면 우리 아까 강동갑 지역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 우리 당원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그분은 신상이 있으시구나. 네. 아니, 이건 김강진 의원이 본인이 결정하는 걸로, 어쨌든. 자, 그러면 근황 토크 들어가서. 진선미 의원님, 네. 한 주 동안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저는 열심히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따가도 말씀 잠깐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소수견, 네, 영화. 예, VIP 시사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참 전에 갔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영화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진짜 예. 수작이에요. 그래서 7월 3일에, 저녁에 국회에서 배우들과 또 세월호 가족, 을지로위원회, 멤버들 이렇게 해서 함께 그 시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6시 반에 무료입니다. 의원회관 대강당이거든요. 네. 꼭 많이들 와주시면 그것 또한 저의 기쁨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또? 하나만 준비해왔는데. 알겠습니다. 어제 6월 30일에 원혜영 의원 자택에서 보양 음식 모임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 원래 예전에 예정돼 있었는데 세월호 사태 때문입니까? 계속 연기가 됐었죠? 네. 연기돼 있다가 어제 이제 했었습니다. 개파 초월해서 7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래요. 네. 문 대표도 이제 갔었으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주 의원님 당연히 갔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전략을 짜느라고 전략회의 하느라고 못 갔어요. 초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초대는 받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모든 의원님께. 초대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혹시 가신 분들 있습니까? 진선미 의원 갔다 오셨군요. 저죠. 네.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를 하고 나서 저에게 변화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나름 핫한 곳들을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훌륭한 자세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가서 알아서 알려드리려고. 그럼요. 제가 또 원내 부대표이기도 한데 원래는 좀 게으르게 했거든요. 근데 원내 부대표 회의 때도 열심히 들어가고 지난번에 우리 협상을 위해서 국회의장 항의 방문할 때 일요일 날 밤에 저녁에 할 때도 제가 일부러 와가지고 요즘도 원내대표 거기 할 때 비타민 찾아갔습니다. 나눠주세요? 당연하죠. 왜 근데 지금은 안 줘요? 이따 준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사에 보면 이 보양 음식 모임에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문재인 당대표하고 화합 차원에서 러브샷도 했다 이런 기사가 짤막하게 실렸는데 그거 다녀오셨다니까. 예, 제가 혹시, 그 자리에 바로 있었어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 이윤석 의원님이 준비한 친구분들이 대거 올라오셨더라고요. 셰프의 옷을 딱 입고 요리사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민어 여름 보양식의 대표 주자인 민어를 12kg짜리 보셨어요? 나 처음 봤어요. 진짜 이만. 12kg짜리, 10kg짜리 두 마리를 이렇게 딱 들고 살아있는 걸? 그렇죠. 예. 두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다 이렇게 회를 다 떠서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의원님들마다 또 유성엽 의원님 또 나오네요. 유성엽 의원님은 또 그 지역구의 특산주 약 올려야 되잖아요. 두 분을. 특산주인 솔잎주와 또 오미자. 막 이런 복분자 이런 술 막 갖고 오시고 또 산낙지 있잖아요. 산낙지 공수해서 또 홍어 공수해서 또 가자미 공수해서 그걸 다 회를 주셔서 저희가 막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이렇게 누가 한 것도 아닌데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원혜영 의원님이 풀무원 있잖아요. 그것의 창립자이신 아버지가 사시던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원경선 목사님. 네, 원경선 목사님. 그래서 되게 유서 깊은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거의 제가 기억하기는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의 70분 정도. 그래서 유인태 의원님이 조직책이셨거든요. 모집책. 그래서 유인태 의원님 의원총회를 열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편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자연스럽게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먼저 이제 대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먼저 이제 축하 하고 술 한잔 이렇게 권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종걸 대표께서 이제 건배사를 할 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니 건배사를 갑자기 우리가 문 하면 제인 하고 제인 문 하면 이렇게 하고 만세 만세 만만세 딱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갑자기 러브샷도 하셔서 제가 살짝 뽀뽀해 이랬는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에 이제 화합 차원에서 이제 모였는데 네. 잘 마무리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요. 러브샷도 하고 그럼요. 아까 뭐 문 하니까 제인도 했다던데 네. 문 대표가 또 이 하니까 종걸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네, 듣는 네. 얘기로 네. 하면 맞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의 분란이 어떻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전국이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네. 박 대통령이 또 저런 식으로 마이웨이식 정치한다고 저렇게 나오니까 네. 이 상황에서 야당이 정말 분열하고 이러면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당연히 화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네요. 네, 네. 일단 맛있었고. 우리도 언제 그 원 의원님 자택에 한번 가서 우리도 한번 먹어야겠네요. 그럼요. 소고기를 거기서 쏘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진짜가 나타났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호님 가발 벗으셔도 아, 벗어도 됩니까? 네네. 네. 가발 쓰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코너 1 진짜 이슈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전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금 뭐 경제가 안 좋고 이런 모든 것은 국회 책임이다 이러면서 국회의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진 의원이 예측하셨던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찍어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김강진 의원과 진선미 의원 두 분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고 진성준 의원과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틀렸는데 결과적으로. 네. 우리 당의 전략개혁위원장이. 근데 일단은 진성주 의원이 왜 틀렸는지는 이따 본인이 말씀하시고 제가 왜 틀렸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지금이 그 메르스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렵죠. 수출 둔화되고 내수는 부진에 빠졌고 청년 실업은 급증하고 뭐 국가 부채는 매일 사상 최고를 깨고 있는 상태고 가계 부채는 1,100조가 넘었고 이런 엄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정치를 그 정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짓은 저는 안 할 것이다.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런 판단에 섰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히려 올라갔죠.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대통령의 발언 모두 발언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왜 했겠구나.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꺼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박 대통령이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각 정치평론가들이 다 주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신을 당해서 이제 사망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손발이 빌도록 아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걸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박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 봐도 그래요. 거의 아버지랑 똑같이 했고 배신자들을 아주 날카롭게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또 자신에 대해서 비판 얘기하면 이걸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국회의원, 똑같은 지역구 의원, 똑같은 전국구 의원 이런 건데 국민이 뽑아준 사람인데 자기하고 레벨이 다르다. 나한테 항명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언을 보고 자기한테 대들면 이건 항명이고 찍어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있구나. 아버지 닮아서.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틀렸다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네. 진성준 의원님은 왜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거의 동물적인 수준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의 선거도 늘 승리로 이끌어오는 선거의 여왕이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특히 메르스 와중에 방미 일정이 있었는데 그 방미 일정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감각이 있는 것이다. 그 감각에 따르면 지금 국회법을 거부해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뭐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 작가께서도 쭉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분이 왜 그러면 거부권을 끝내 강행했는가. 저는 세월호에 이어서 메르스 사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이 집권 말기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당을
자기 정치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친위 조직으로 붙잡아두지 않고서는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또는 본인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냄으로써 네. 더 이상 대통령에게 반기를 줄 수 없도록 그래서 새누리당을 완전히 자신의 친위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방금 뭐 친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친박에서 유승민 뭐 계속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 뭐 친이 쿠데타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자신들을 손으로 뽑은 사람을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라 하는 거 있을 수 있을까?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 글쎄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그 민주화가 이루어진 당이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방금 진성준 의원님의 분석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별게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그 유승민 대표의 그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본회의에서의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꼼꼼히. 네. 그랬더니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부터 빈정상에 있었지 않았을까? 아, 계속 그랬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청와대 얼라들이 했습니까? 이런 발언부터 해서 대표 연설까지 계속해서. 이미 빈정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나한테. 제가 아는 어느 전문 그 정신 그 분석 닥터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말한 그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죠.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동정이 가죠. 왜냐하면 본인의 부모가 근데 누구나 다 그 부모의 죽음이라는 건 언제나 상처인데 그렇죠. 그분의 부모의 죽음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죽음들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외상을 입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분은 그걸 치유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영구적으로 장애로 남아서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가 아마 이거를 들으시고 계신 분들 한번 다시 찾아서 그 연설을 들어보세요. 제가 연설을 쭉 오늘 한번 정말 정독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면면이 경제정책, 창조경제, 복지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창조경제가 경제해법입니까? 아닙니다. 세월호에 대한 자세를 인양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 정말 면면이 그렇죠. 그리고 그 잘못을 반성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그게 결국은 새누리당의 공약이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디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빈정상에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법 그 개정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유승민 바처럼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도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엄청 칭찬하는 의원이면 우리 의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막 좋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의원들이 계시죠. 네. 의원님은 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를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걸 읽으면서도 그때 3년 내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했던 국정원 대선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몇 가지. 그럴 때마다 그분이 다른 행보 하셨나요? 안 했죠. 그분은 여전히 새누리당
의원님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이 국회법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헌재로 가지. 헌재로 가서 예를 들어 헌재에서 뭔 결판을 내면 야당 의원들이 말 못할 거 아니냐 이거야. 헌재가 정해져 버렸는데.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이렇게 했냐. 아, 헌재로 가면 이게 당연히 통과가 안 될 거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뭐 ABC죠, 뭐. 위원이 되려면 다 6명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건 동의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헌재로 가는 게 너무 불안했던 거죠. 이건 뭐 우린 진선미 의원님이 법률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호소할 때도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법률을 넘어설 수 없고 법률은 역시 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거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저희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이고 네. 아들내미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랬습니까?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 다 아는구나. 근데 왜 대통령은 모를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배신자들은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달라.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투표했는 사람이고. 네. 자, 이번에 김강진 의원이 좀 대답해 주시죠. 예, 관련해서 저희 당이 이제 내일 정확하게 선관위에다가 공식 의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판단이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문서를 보내서 하지 않고 저희 당의 최재성 사무총장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서 이와 관련한 그 질의를 하겠다, 그리고 답을 얻어오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체크해 보니까 제가 일단 안전행정위원회라서 저희 소관기관이 중앙선관위거든요. 근데 이미 중앙선관위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일단은 보내왔거든요. 네. 그건 그래서 참- 선관위의 일방적인 입장일 그렇죠. 뿐이고 일방적인 입장이죠. 선관위 공식 입장은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적 견해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요.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답변서 제가 봤습니다. 네. 임수경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 것을 제가 봤는데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 해석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려면 선관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선관위의 실무 직원들의 답변이고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까 특정 후보를 거명한 것이거나 특정 정당을 거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부분 입장인데 누구나 보듯이 문맥 전체에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딱 짚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모두 다 유승민을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친박 인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유승민 의원 사퇴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민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유승민이라고 못 느끼면 그게 그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이 다 유승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도 다 그렇고 근데 선관위만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유승민 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더라고요. 네. 그 과정과 이렇게 관련해 보면 참 묘한 느낌이 그렇죠. 좀 들고요. 실제로 탄핵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능동적이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일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소신으로 발언도 하고 또 야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안도 만들어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고개를 두 번씩이나 숙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국회의원의 소신과 이념이 뭔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원희룡 지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뭐 재선인가 아마 3선인가 그럴 때였을 거예요. 소신 발언을 했다가 서청원 의원이 불러가지고 엄청 쫑꾸를 주더라고. 거기서 계속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아니 같은 국회의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세 분 다 초선이시니까 혹시
당내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소신 발언했다고 다선 의원이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럼 뭐 이러고. 새정치민주주의하면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 서로 잘 안 친해가지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에 그 아마 기사들 나왔을 텐데 이종걸 원내대표와 원내 부대표 몇 명이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께 가서 그 제2에 관련된 일정을 정해달라라고 항의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발언을 이렇게 쭉 하는데 저보고도 발언하라고 그래서 초선으로서 용감하게 저는 그러니까 제2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2 요구를 뭐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늘도 우리 굉장히 강하게 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시아 전당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마치 800억에 뭐 니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하고 다른 거는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800억이란 걸 운운하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막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의화 의장님이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모욕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어도 입법부의 수장이면 제2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쭉 발언한 내용 중에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했고 또 합의 과정을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왜곡했고 모욕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강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딱 끝나고 나서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우회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초선 의원은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우니 복잡하고 그래서 정책적인 것만 하고 정무적인 판단이나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잘 안 한다. 이렇게 아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근데 뭐. 그래서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던 건가요? 정의화 의장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막 하니까 나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뭐 저도 되게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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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은 아마 그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요일 날 제가 의장님을 방문을 갔는데 그 전에 결혼식을 갔어요, 토요일에. 그런데 이학 박사이시고 굉장히 고위직의 어떤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지성인인 거죠. 이른바 일반적으로 보면. 예.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난 정치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당리당략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가를 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합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 아닌가요? 그 안에 심지어는 정치 그 삼권 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청와대 비서관들을 다 지금 현직 의원들을 데려갔지 않았나요? 특보로, 정무특보로. 네. 본인이 가장 정치인인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들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학 박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봅시다. 여론조사를 보면 29일 날 그 CBS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유승민 사퇴 찬성한다가 32.9%, 반대한다가 58.5%였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의 생각이고 오늘 내일 신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역시 유승민 사퇴 찬성한다가 28.3%, 사퇴 필요 없다가 57.3%였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의원들이 생각으로 뽑은 사람을 대통령이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이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 같은데 문제는 이제 유승민 대표의 거치겠죠. 원래 오늘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호야 의장이 6일로 미룬 거죠. 그럼 6일로 미뤘으면 6일 날 본회의가 열어가지고 국회법 개정안이 이게 사실상 그날 폐지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본회의는 열되 아마 새누리당 안에서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아웃되는 걸로.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데서? 먼저 유승민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또 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유승민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에 맞서서 소신 있게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은 부당하게 국회를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그 희생양을 이를테면 유승민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민이 버텨주고 살아나야 그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을 생각하면 이 유승민 대표를 그냥 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승민 대표를 날려야 돼. 가장 강력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자로 지금 꿈틀꿈틀해요. 지금 진선미 꿈틀꿈틀해. 의원님도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하나도 틀린 말이 없더라라고 하는 감동을 표시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대구는 아주 보수적이었던 동네여가지고 전통적으로 여당 새누리당의 집권 기반이었는데 그 보수층의 집권 기반을 그대로 안아가는 대구 출신의 정치인이면서 굉장히 중도적이고 때로는 진보적이기까지 한 이런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된다거나 승승장구하게 되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굉장히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보다 더 위협적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그런 얘기 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보면서 가장 정말 말이 안 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이 우라증이 나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친박이에요. 그래서 국정원- 7월 6일 날 사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한다. 네. 예. 견딜 수 있을까요? 저런 공세를? 지금 청와대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보내겠다 이런 근데 말까지 했어요. 저도 사퇴 안 할 것 같거든요. 사퇴 안 할 것 같은 게 사실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시기에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텼으니까 견뎌냈으니까 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건데 초기에는 대통령이 잘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막 3%씩 올라가고 그랬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아마 유승민 대표가 저걸 견뎌내지 않았다면 바로 유승민이나 정치권이 뭘 잘못했나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역시 아까 그 박사님처럼 이 정치인들 다 잘 지적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유승민 대표가 버텨주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일인데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 이제 맥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새누리당의 의원분들도 의총을 통해서 재심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제 이제 유승민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 기조는 대부분 그 추경 예산까지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오늘 원내대책회의나 이런 것도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당신이 뭐라 그랬느냐 나는 원내대표야. 당신이 어떻게 날 잘라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굽히려면 진작에 굽혔겠지만 그 지금 타이밍에서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그 친박의 방향성도 없고 저 최고위원들이 사퇴한다 손 치더라도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있으면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할 건데 유승민 잘라내자고 최고위원을 사퇴했는데 유승민이 대표가 돼버리면 그게 먹혀들겠어요? 저는 버틸 것 같아요. 우리 남동생 의원님 훌륭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좀 대화라도 좀 되는 그리고 좀 설명을 하면 이해라도 하는 그런 의원님들과 상대 당의 의원님들과 일을 해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정도는 말은 통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말은 통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일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감동은 미안해요.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언급.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바깥에 나가서 노력하고 배워오고 있는데 정말 무식한 그 몇 의원님들은 사회적 경제라는 그거 하나로 사회주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타당입니다. 적어도 감사하게도 우리 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마구 훼손되고 있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새로운 경제의 해법의 하나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정리해낸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유승민 대표가 반드시 살아남아주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그 연설에 흐르는 느낌, 우리 필 있잖아요. 그 필로 봤을 때는 저는 버텨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너무 예찬을 하시니까 저는 좀 한번 읽어봐요. 제가 책 가져왔거든요. 당의 입장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저격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사실은. 근데 사실은 뭐 새정치연합에서 유승민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6일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뭐 재의결 뭐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올라가서 좀 투표해서 재의결되는 순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내임덕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새누리당은 투표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예 그냥 불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자체가 자동 폐기되는 것이죠. 자동 폐기는 아닙니다. 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를테면 표결을 진행했는데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석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으면 그거는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그냥 투표 불성립을 선언해요. 네. 그럼 투표가 불성립이다 이 말은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 상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고 여야가 다시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결심해서 그거 다시 처리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네, 일이 그래도 그럴 네, 일은 좀 인기가. 한 번도 없었죠. 좀 나갔다. 네. 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정치적 현실과 그 원칙은 다른 문제니까요. 원칙은 하여튼 그렇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뭐 정치적 평가나 뭐 이런 감정적인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원칙적으로만 접근해봐도 원래 헌법상으로 입법부는 입법을 해서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그들 말대로라도 그분은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의를 요구하면 당연히 국회의장이 7월 6일에 직권상정을 하는 것처럼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제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그 더 가중된 의결 요건을 못 갖춰서 그것이 설사 거부된들, 3분의 2가 안 돼서 3분의 2가 안 돼서 부결된들. 예. 그게 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의 진행일 뿐인데. 네. 뭐 원내대표가 뭔가 예전에 합의를 했다고 우리 당 쪽에서 열받아서 하지만 새누리당 아니, 쪽에서 부결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 없죠. 없잖아요. 대통령의 요구대로 부결시킨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결될까 봐서 걱정스럽다는 거잖아요. 통과될까 봐 그런 거죠. 그런 통과될까 거죠. 봐서 3분의 네. 2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까봐 그 대통령 뜻을 따라서 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결정이 돼서 안 들어가서 어쨌든 회부가 되면 부결이 되면 예. 처리가 안 되면 예. 그거는 대통령 뜻이 따른 거니까 그게 왜 유승민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그것이 사퇴를 해야 되냐고요. 유승민의 한계라는 거죠. 네? 이를테면 유승민 대표가 진짜 정말 의회 민주주의자이고 그런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표결에 임해야 된다. 임하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똘똘 뭉쳐서 그럼 반대표로 던져가지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재석의원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탈표만 없으면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표결에 임하자고 해야 의회 민주주의자죠.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진짜 의회 민주주의자라면 자유투표하자. 당론으로 반대하지 말고 자유투표하자 해야 진짜 민주주의자지만 당론이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유승민의 한계라는 관점에서는 거지. 그치 내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유승민은 여전히 멋있어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 저쪽 마시라고. 당에서 안 빠지죠. 저쪽 당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정해진 수순대로 네. 그게 뭐 자동 이렇게
퇴장을 해서 그것이 표결이 안 되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유승민 대표가 뭐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지금 말이 게 되는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왜 그렇죠. 말이 안 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맞아요. 예. 그 결론은 명확해요. 대통령이 배신자라 그랬으니까 그만둬라 그거지 이거죠. 뭐. 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투표를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결정한 걸 보고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대사가 생각나더라고. 오빠야 쫄았지 이러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쫀 게 네. 아닌가. 네. 그래서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그 대사도 있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진성규 의원님 기억하죠? 우리 이완구 총리 때 그 네. 강희철 증인이 나와가지고 네. 뭐 이렇게 부추겼잖아요. 충청도를 막 총리를 부추길 때. 호남 의원들이 예, 반대한다. 그때 지금 돌아가신 성완종 그분의 협조, 충청 포럼의 협조를 받아서 갑자기 그게 끝나자마자 그 충청도에 현수막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이 도운 거라서 여론을 왜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의도 했잖아요. 시민단체가 나중에. 요번에 유승민 이분 때도 그 대구에서 빨간 글씨로 은혜를 모르는 뭐 이러면서 현수막 쫙 붙었던 거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여론조사를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유승민 사태 반대가 높은데 대구만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근데 대구에도 유승민 의원 힘내서 현수막도 엄청 달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진짜 빨갛게 은혜도 모르는 막 이렇게 어떻게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좀 성은이 망극 나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네. 거취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새정치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는 자기 당내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고 또 아니, 뭐, 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박근혜법 발의를 추진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박근혜법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1998년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시절에 한나라당 의원 33명하고 함께 공동 발의를 합니다. 네. 그 국회법 개정안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대에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똑같이 발의하면 청와대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이 반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죠. 내용이죠. 이게 이제 박근혜 국회법. 당의 공식 대응인 겁니까 이게? 아니요, 공식 대응은 아닙니다. 이상민 예, 법사위원장의 생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진실을 알려주자.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을 이종걸 원내대표가 낸 거는 세월호 시행령이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거 개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이 협조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새정치라고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없는 의혹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소문으로 퍼지고 대통령에게도 참 좋은 일이 아닐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국회법을 이렇게 반대할까라고 하는 걸 또 국민들이 하면서 그건 세월호법 때문에 그렇대. 세월호법 때문에 왜 대통령이 이렇게 반대해? 그걸 하게 되면 조사하는 사람들을 민간으로 오게 되고 실제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7시간도 밝혀지잖아. 대통령 그걸 안 하고 싶으신가 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게 대한민국으로서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런 일들이 국민들에게 생각 들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의 행정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슬픈 현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세월호법 시행령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정부는 구태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사 1과장, 이 조사 1과장을 검찰의 수사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꼭 검찰만이 수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그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에 정부의 입맛을 맞추느라고 완전히 정치적인 수사가 돼왔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성완종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부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요구하는데 구태여 검찰의 서기관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행령을 박아 넣었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정부 스스로가 또 대통령 스스로가 자꾸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어쨌든 행정부 의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야당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책이 없습니까? 전략기획위원장님. 소수 정당의 한계가 이제 그래서 답답한 건데 우리 시자가 제일 싫어하는 데다. 맞아요. 이제 가장 좋게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상적인 표결 과정을 통해서 통과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211명, 국회의원 전체 211명이 찬성해서 만든 법이고 새누리당 의원들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했던 법이거든요. 그게 제일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끝내 부결되고 뭐 대통령한테 다 고개를 수그린다고 하면 저희들은 세월호법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바꾸겠다.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정부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법으로 끌어올려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정당이라서 우리가 쪽수감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발언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뭘 대체 그러면 뭘 갖고 와보라는 얘기지 대책을.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해드렸던 네, 거고요. 네. 네. 그 혹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거부권 사태 또 유승민 찍어내기 이후에 반박 비박들은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여기저기서 돌고 있거든요. 혹시 만나서 뭐 실명을 거론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분들은 어떤 의견을 하고 있는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저는 뭐 직접 대면한 것은 잠시 스쳐갔고 이제 그분과 이렇게 깊게 얘기를 나눈 분한테 전언을 네. 전해서 들었는데 뭐 다 돌아버리겠다고. 네. 저는 오늘 그 국방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국방위원회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이시기도 해서 오늘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도 소신 있게 뭐 활동하시는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간단한 티타임들을 대부분의 위원회가 가져요. 근데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 들어오니까 박수를 치시더라고.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이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새누리당에서도 그야말로 골수 친박을 빼고는 다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누구나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 대통령의 그런 배관시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규탄하죠. 근데 유승민 대표를 보면 그 갈릴레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갈릴레이 아닙니까? 네. 그 왜 지구는 돈다고 해가지고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그 재판정 안에서는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가 이제 재판 끝나고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유승민 대표의 태도나 이런 거를 보면 그 당은 우리 당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좀 무리한 얘기들을 하면 막 성토가 쏟아지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 같아요. 아, 잘못했다. 예? 대통령하고 나한테 뭐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오면 내가 왜 사퇴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세를 바꾼다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한번 바로 눈밖에 나면 찍어내버리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뭐 저도 이제 시사평론가로서 여러 토론회 장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진선미 의원 말처럼 말이 안 통하는 정치평론가들이 있어요. 완전 진영론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죠. 네, 정말 짜증나거든.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박 대통령 지지 안 한다고. 이번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반박계 의원들이나 비박계 의원들 또 평론가들까지 뭔가 약간 지금 바뀌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근데 또 근데 걱정되는 이런 거죠. 야, 박 대통령은 안 돼. 그러니까 다음 김무성 이런 걸로 갈까봐. 왜 이명박은 안 돼. 그러니까 박근혜로 바꿔야 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그거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조금씩 더 노력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입당해 주세요. 네, 입당해 주세요. 입당. 첫 번째 시간 네. 여기서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오늘 그 이야기 나눈 주제에 대해서 한 줄 평이나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뭐 유승민은 뭐다라든가 국회법 개정안은 뭐다 이렇게 한 줄 평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또 혼날 것 같아요. 네. 유승민은 내 사랑.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네. 농담이랍니다. 네네. 예, 유승민은 딜레마다. 자, 어떤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를 생각하면 살려야 될 것 같고 당을 생각하면 날려야 될 것 같고 뜨거운 감자네요. 딜레마입니다. 김강진 의원님. 유승민은 의원이 뽑은 원내 대표다. 그건 뭔 말이야? 새누리당 의원이 뽑은 아. 원내 대표니까 대통령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렇지. 예, 해석이 필요하면 내가 그러니까 잘못했네. 이 정도는 아니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는데 진우만 못 아니, 알아들은 거야. 그래체 같아. 아니, 우리 남동생 의원님이 문법에 지금 맞는 당이 거였어? 떨어진 것 같네요. 아니 이거 당이 여론조사 떨어졌어. 해봐요. 제 말을 집중력이 이해하지 약해졌어. 못하셨어요? 아니 충분히 이해했어요. 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모두 발언도 비문투성이라고 그러던데 네. 유승민은 유승민. 의원이 뽑은 원내 대표다. 유승민은 난안 의원이 뽑은 뽑았는데. 원내대표다? 응. 새누리당 전 의원이 안 뽑은 그렇지. 유승민은 새누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원이 뽑은 의원이 뽑은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의원 입법은 이렇게 들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의원이 뽑은 그러니까 대통령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의원이 뽑은 네. 그 의원 말이었어? 입법은 들었죠 입법. 법을 만드는 저기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김광진 의원 우리 발음할 때 두 분. 보니까 아까 너타란 말을 여타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꼭 한번 지적해주고 싶었는데 의원이 제가 뽑은이라고 맨날 해야지. 저희 부인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거 좀 연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연하란 뭘 여, 네. 그러지? 연하란 말이 사투리더라고요. 사투리고 말고요. 예. 전라남도 사투리 그것도. 아따 근다요. 예. 전라북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런데 연하란 말은 저희 경상도에도 쓰는데. 야 거기 연하 이렇게. 좀 연하. 그래요? 네. 희한하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혹시 봤어요? 누가 이렇게 잘 찾아놓으셨던데 그 2005년 5월 14일에 그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그 국회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시행령. 네. 알고 계세요? 뭐라고 했어요? 신문법 시행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신문법에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 문광위에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해서 삭제됐던 조항을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줄줄줄 그다음에 한나라당에서는 독소 조항이 들어간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배신의 정치는 그러니까 의원일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입법 볼 때 그런 한계를 느끼셨으면 행정부 수반으로 가셨을 때 당연히 그 부분을 알아서 고치셨어야 하는 게 더 신뢰의 정치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꼭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당신 말인데 네. 그 문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거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말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패권주의하고 줄 세우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를. 그리고 배신의 정치는 누가 했어? 당선되자마자 대선 공약을 다 까뒤집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국민이 심판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를 엉뚱한 사람에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거죠. 어쨌든 박 대통령 임기는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 답답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일부 시간 여기 줄이고요.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저녁 수요일 8시에 EJ 안가로 오시면 됩니다. 공개 녹화를 하니까 오셔서 방송 보시고 또 끝나면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술도 한잔 하시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